안녕하세요, 정과장입니다. 지금 영상이 보이고 있는 이 차량은 며칠 전에 구매 대행을 진행하게 되었던 1세대 K9 차량입니다. 며칠 전에 구매 대행 연락을 받게 되었고 희망하신 내용이 대형차 중에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1000만원 초중반선의 K9을 희망을 하셨습니다. K9은 워낙 감가율이 큰 차량이기 때문에 희망하신 내용에 적합한 차량을 찾아보게 되었는데, 이번에 구매 대행이 진행된 차량은 K9 중에서는 가장 낮은 금액선에 형성이 되어 있는 차량이었었고요. 이번에 구매 대행이 진행된 차량의 내용은 2014년형의 3.8에서 가장 상위 등급이었던 프레지던트 등급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량의 주행거리는 22만 킬로가 주행이 되었고요. 운전석과 조수석의 양 휀더가 교체가 아닌 판금 처리가 되어 있는 무사고에 해당하는 차량이었습니다. 이번에 구매 대행을 진행한 차량의 신차 출고 가격이 8,538만원짜리 차량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10년 전인데 10년 전에 국산차의 가격이 8,500만원이었다는 이야기는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1억에 가까운 굉장히 고가에 해당했던 차량이었었고요. 대부분의 옵션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가장 상위 등급인 차량이었습니다. 감가율을 확인을 해보니까 신차 출고 가격에서 대략 85% 정도가 감가가 되어 있는 상태였었고요. 이번에 구매 대행을 진행한 차량과 비슷한 내용의 동급 차량들을 체크를 해보니까 대략 1200에서 1390만원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차량의 서류 내용을 보시면 이번 차량은 용도 이력은 없었고 소유주 변경이 총 8번이 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8번 중에서 상사로 매입된 것만 포함을 시켜도 대략 3번에서 4번 정도는 상사로 이전되어 있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내차 피해 내역 4건에 210만원 정도의 보험 처리한 내역이 있었는데, 이 내역들이 아까 말씀드린 운전석과 조수석의 양 휀더가 판금 처리되었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저가에 해당했던 차량이었기 때문에 성능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게 되었고, 방문하기 전에 성능 기록부를 확인을 해보니까 미션과 엔진 쪽에서 오일들이 미세누유된 증상들이 체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충분히 예상했던 내용이었었고요. 그래서 차량이 위치한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이번 차량은 구미에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을 찾는 범위는 지역에 관계없이 일을 하기 때문에 차량이 위치한 구미로 이동을 해서 점검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검을 진행한 결과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가격이 낮은 이유는 있었습니다. 우선 점검을 진행을 했을 때 진단기를 연결해서 고장 코드가 있는지 체크를 해보았는데 고장 코드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충분한 시운전을 해보았을 때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시운전을 했을 때 잡소리나 그런 소음 문제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컨디션은 좋은 차량이었었고, 하부 상태를 확인을 해봤을 때 방문하기 전에 성능 기록부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미션 오일팬과 엔진 오일팬 두 쪽에서 오일들이 미세누유된 증상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번 차량은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가격을 감안하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는데, 아무래도 전체적인 내외관 쪽에 사용되었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었고요. 이런 이유들과 소유자 변경도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낮은 차량이었습니다. 오히려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예상했던 것은 보통 정비하는 비용들이 대략 150에서 200만원 이상이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 눈에 보이는 상처들이 조금 많았었던 차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진행을 하면서 문제점으로 확인이 되었던 내용들을 출고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블랙박스가 없었기 때문에 블랙박스를 새롭게 장착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실내 클리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실내 클리닝 작업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엔진 오일팬은 아직 누유되는 정도가 정말 말 그대로 미세누유 증상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운행을 하고 차후에 수리를 해도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엔진 오일팬은 세척만 진행을 하게 되었고, 미션 오일팬은 수리가 필요해 보였었기 때문에 미션 오일팬에 누유되는 증상을 수리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각종 소모품들도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엔진 오일에서 미션 오일, 대후 오일, 브레이크 오일, 그리고 전후 브레이크 패드, 디스크 연마, 향균 필터, 이러한 소모품들을 교체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연식과 주행거리가 오래된 차량들은 이런 기본적인 소모품은 구입을 하시면서 교체를 하시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출고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외부에 대한 상처들은 있었는데
어차피 가격이 워낙 낮은 차량이었기 때문에 외부의 상처는 복원하지 않는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장착되어 있는 라이트가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가장 상위 등급이었기 때문에 전방 카메라에서 서라운드 뷰 그리고 반자율 주행 이러한 옵션들도 전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현재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의 상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21년식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었고 1열의 마모 상태는 80% 이상의 마모 상태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당장 교체가 필요하지 않은 정도였었고요. 그리고 2열의 타이어는 마찬가지로 21년식에 생산된 타이어였었고 마모 상태 역시 80% 정도의 마모 상태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 전 차주분이 4짝의 타이어를 한 번에 교체를 해주셨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 도어도 기본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을 닫을 때 살짝만 밀어주면 자동으로 닫히는 소프트 도어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 제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작동을 시켜보게 되면 현재까지 고장 증상 없이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전동 트렁크는 당연히 기본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고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트렁크 안쪽까지도 실내 크레인 작업이 되었기 때문에 처음에 점검을 진행했을 때 트렁크 안쪽에 마감재들에 오염되어 있는 흔적들이 많았었는데 현재는 깨끗하게 작업이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차량의 실내 상태를 확인해 보게 되면 실내 상태는 말할 필요 없이 넓은 차량입니다. 지금 뒷좌석의 여유 공간을 보게 되면 후륜 구동 방식임을 감안해도 뒷좌석에 탑승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굉장히 넓은 차량이었었고요. 그리고 이 가장 상위 등급인 프레지던트 등급은 뒷좌석의 듀얼 모니터도 기본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현재까지 양쪽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도 전동 시트와 통풍 시트가 기본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뒷좌석에 전동 시트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 작동을 시켜보게 되면 현재까지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시트의 상태를 확인을 했을 때에도 어느 정도 사용이 되어 있는 흔적들은 있었지만 이 정도의 내용이면 연식 주행거리를 감안하면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실내 이런 소재들도 굉장히 훨씬 더 좋은 소재들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차를 구입할 때 지급되었던 2개의 스마트 키도 현재까지 그대로 보관 중인 상태였습니다. 실내의 디자인은 이런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세대 K9인데 지금 봐도 사실 디자인이 그렇게 구형스럽지 않은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도 전자식 기어봉이 장착이 되어 있었고요. 이런 우드의 소재도 정말 소재가 좋은 마감재가 장착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실내 클리닝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현재 실내 상태는 처음에 점검을 했을 때에 비해서도 훨씬 더 깨끗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흡연한 흔적이나 냄새가 없는 차량이었습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보게 되면 풀 LCD 계기판도 기본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현재 차량의 주행거리는 22만 킬로가 주행이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풀 LCD 계기판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들은 거의 없었을 건데 굉장히 희귀했던 옵션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주행거리가 22만 킬로가 넘었음에도 실내로 유입되는 잡소음이나 그러한 증상들이 신차 때와 비교해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대형 차량들이 이런 대형차일수록 모든 부품의 내구성이 작은 차량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생각보다 주행거리가 많음에도 실내로 유입되는 잡소음들은 많지 않은 상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반자율 주행도 기본 옵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면의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핸들 열선, 차선 이탈 경보, 그리고 후측방 경보, 전방 센서, 전동 시트, 통풍 시트, 메모리 시트 이러한 옵션들이 전부 기본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에서도 사용되었던 흔적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차량이었었고요. 순정 내비게이션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어라운드 뷰도 현재까지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장착되어 있는 오디오도 렉시콘 사운드가 기본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재생을 시켰을 때
이렇게 해서 이번에 구매 대행을 진행하게 되었던 K9의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신차 출고 가격에서 8,500만원 정도의 가격에서 7천만원이 넘게 감가가 되어 있는 차량이었었고요. 무려 감가율은 85% 정도가 감가가 되어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는 당장 큰 수리 비용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 차량이었었고요. 현재 2015년식 정도의 아반떼 AD와 거의 비슷한 가격입니다. 그만큼 감가율이 큰 차량인데 차량의 옵션이나 성능 자체는 훨씬 더 뛰어난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가율이 큰 차량이고요. 다만 그만큼 연비는 안 나오는 차량은 맞습니다. 그래서 주행거리가 많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중고로 구입을 하기에는 이 K9이라는 차량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구매 대행을 진행하게 되었던 K9의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고요. 이제 차량을 보내드리는 과정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한 분의 소중한 인연을 만들 수 있었던 구매 대행 과정이 되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